일본이 왜 자꾸 올림픽을 하겠다는 걸까? 아니 일단 해도 되나? 제가 보니까 요즘 현대에 와서 올림픽은 스포츠라는 것도 있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게 컨텐츠가 스포츠니까 경기고 시합이고. 근데 그거보다는 그걸 주최하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한 동등한 가치 내지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결국 경제 효과. 맞아요.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경제적 이익이지 뭐. 그쵸. 첫 번째 이유는 사실 그거라고 봐야 되죠. 사실 그게 내면의 제일 큰 이유일 것 같아. 네.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그런 것도 느껴져. 그걸 개최한 나라의 자부심? 네.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 그거는 도시잖아요. 그 도시. 도시가 주적이죠. 올림픽은. 월드컵은 나라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 도시를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으로 한번 드러내는 하나의 자기 과시랄까? 그 그리스가 1회 근대 1회 올림픽 경기를 개최한 나라니까 그 올림픽 경기장 가면 이 비석은 아니지. 그 기념판이 목사님 그때 봤어. 봤죠? 거기 보면 1988년 코레아가 아니고 세울이라고 돼 있잖아. 제가 맞다. 도시 이름을 기록을 하죠. 그건 도시로 가죠. 그리스가 원래 그 도시 국가여서 그러나?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아테네에서 열렸나? 올림푸스가? 아니 올림픽이? 이게 어디야? 주전 776년에 1회 올림픽이 열렸거든. 원래 오리지널. 올림피아. 올림피아. 그렇죠. 올림피아라는 항상 올림피아에서 올림픽 경기. 그래서 올림픽이 된 거지. 그러니까 그는 결국 도시가 하나의 기본 단위네요. 그렇죠. 그때는 국가를,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. 그렇지. 그래서 이게 올림픽은 도시로 정하는 거구나.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은 결국 경제인데, 와, 내가 볼 때는 벌써 저거는 심각한 경제적으로도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아. 근데 뭐 누구 얘기는 안 하면 더 큰 손해라고. 어쨌든 손해를 줄여보자는 건가? 그런 거죠. 그러다가 만에 하나.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지금 보건, 전염병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올림픽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전염이 되면 이건 또 큰 문제죠.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일본 자국민들 어떡할 거야? 자국민들은 반대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. 네,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. 안전이 내가 볼 때 세이프티가 그게 보장이 안 되잖아. 자기네가 지금 뭐 백신이라든지 이거 방역이 뭐 제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전 세계 다 지금 데이터로 요즘은 다 나오니까요.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예요. 가장 그리고 큰 이유는 제가 보니까 그 지금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캔슬할 때는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대요. 그러니까 사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.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예초에 처음에 776년에 올림픽을 시작할 때 그때 그 동기 목적과 근대 올림픽은 1800년이죠. 맞아요. 꾸베르댕 우리 학교에서 배우잖아. 꾸베르댕 피에르 꾸베르댕 남작. 프랑스 사람. 이 사람이 근대 올림픽을 시작했을 때 그 목적과 지금 이제 일본이 이게 참 여러모로 일본은 참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현대 시대에서 올림픽이 가지는 의미를 사람들이 지금 요번 참에 다시 생각해 볼 거라고. 그래. 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?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뭐랄까 아주 긍정적 스피릿은 많이 퇴색해 버린 것 같아.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사실상 이제 19세기 초반에 다시 시작했던 올림픽의 정신이 점점 무색해지고 경제적인 가치, 그 다음에 그 도시, 결국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상징적인 권력,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는 의미로서의 올림픽이 사실상 이제 최종적인 것이었는데, 뭐 이래저래 다 가리고 올림픽의 좋은 의미만 계속 선전하고 했다가 지금 이제 민낯을 드러내게 됐단 말이지. 그렇죠.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 이외에는 뭐 특별한 것이 없다. 스포츠 정신? 이거는 사실 좀 무색해져 버렸고 이미. 그렇죠. 무색해졌죠. 그렇다면 일본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야. 이번 참에 일본이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 올림픽이 이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데 애매해졌어. 그러니까요. 일본이 그 총대를 다 매게 됐어 지금.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출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
선수들한테 너무 위험한 것 같아. 방사능 문제도 있고 그죠? 더구나 맞아 또 거기 그거를 또 자랑하기 위한 계기로 삼았었잖아. 후쿠시마 안전하다고 이제. 그러면서 후쿠시마산 뭐 저기 식료품 막 먹게 하려고 그러고 물 갖다 먹이려고 그러고. 거기다가 지금 올림픽에 참전하는 그 선수들이 그 옛날식으로 그런 선수가 아니라고. 이건 전문 스포츠 선수들이거든요. 소위 말하면 스포츠 엘리트들이잖아. 그렇죠. 그 십수년을 다른 것 안 하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,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를 우리가 일반인이 즐길 수는 없다고. 그렇지.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스포츠가 돼버렸어요. 서커스 보는 거야. 그러니 돈 없고 가난한 나라들, 또 돈 없고 가난한 스포츠 운동 선수들은 참여할 수도 없어요, 이 경기에는. 그러니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이 경기냐고. 맞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.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분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. 올림픽에 대해서.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한테 바치면서 그 제전이자 제전. 맞아요. 예. 그렇죠. 제의적인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원래는 그러잖아. 원래는 네, 그거예요. 그게 100%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는 되게 만모니즘이 붙어 있는 거라는 거야. 현대의 그런 스포츠는. 그렇지. 이거는 꼭 다시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, 올림픽의 시작은 제전이 그러니까 제사였어요. 그렇죠. 그러다가 이게 1세기쯤까지 내려오면 한 700년 지나고 나면 올림픽은 완전히 상업화가 된다고. 거기도 또 이제 상업화가 되는 거야. 돈 내고 그러니까 투기하고 도박하고 그랬단 말이죠.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고대 제전은 올림피아에서만 열렸던 것인데 나중에 여러 지역에서 열려요. 대표적으로 고린도.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하질 않고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리그가 됐구나, 리그. 상업화돼 버렸거든. 와서 즐기고 입장료 받고 그렇지. 도박하고. 그래, 또 그것만 하나? 사람들한테 술 마시고 온갖 그래. 유형을 다 즐기니까. 그렇지. 사람들 흥분시키기엔 최고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그 놀이가 되는 거지. 근데 제전으로 시작했을 때 올림픽은요, 가만히 보면 이게 신에게 경배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헬라 종교의 특징이기도 한데 인간이 신과 같다. 그렇지. 인간이 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도 드러낼 수 있다.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있구나. 신과 같은 인간을 숭배하는 거지. 그 경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인간에게 명예를 주고 그랬던 거지. 그러니까 그 헬라 종교의 기본이 그거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신은 좀 쪼잔해. 가만히 보면 헬라 신화에서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지. 우리 인간이 하는 거 중에서도 찌질한 짓 잘하죠. 편 나누고 이 맞아. 짓을 한다고. 저주하고. 근데 거기에서 영웅이 등장한다고. 헤라클레스, 그러네. 오디세우스. 맞아요. 근데 헬라 신화에서 정말 사람들이 오래도록 칭송하고 존경했던 인간, 이 사람은 영웅이라고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신적인 게 없으니까. 헥토르야. 헥토르라고 불러, 거기선. 헥토르야. 호메로스가 가장 칭송하는 인간은 헥토르거든. 헥토르는 아킬레우스하고 싸우잖아요. 네. 근데 아킬레우스는 사실은 반신이라, 엄마가. 그러니까 거기다가 안 죽잖아. 아킬레스 것만 아니었으면 걔는 안 죽었을 거야. 그렇지. 그러니까 얘는 두려움이 없어. 두려움이 없고 죽지 않는 인간과 싸운 게 헥토르인데, 헥토르는 두려워해. 완전히 그냥 퓨어한 휴먼이구나, 거기는. 근데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. 위대한 인간이라는 거지. 두려움을 아는 진정한 인간이라. 이게 가장 그 사람도 존경한 인간상이란 말이에요. 올림픽 경기에는 그게 담겨 있어요. 그러면서 보면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상징성이랄까요? 그 현상은 뭐냐면 다수의 인간이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신과 같은 인간 하나를 찾아내거나 드러나게 해주는 경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걸 숭배하고 닮아가려고 그렇죠. 하는 거지. 근데 지금 우리 이 전 세계 상황은 그런 소수의 영웅이 나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. 이 지금 팬데믹은 모두를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. 맞아요. 그 이념의 고대 올림픽의 이념은 이미 고대 시대에 깨져버렸어. 상업화되면서. 그러네. 그 영웅적 선수들이 장사꾼이 된 거라고. 걔네한테 돈 걸고 그랬으니까. 그렇지. 반칙하고 막 싸우면서.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. 그건 이미 깨졌다고. 그러네.
깨져서 없어졌던 것을 다시 고대 이념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해서 재창했던 것이 이제 지금 근대 올림픽인데, 이것마저도 더 이상 깨졌잖아. 상업적 가치 외에는 큰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데 가장 큰 몫이 뭐예요? 경제적 가치잖아. 그러니까 이미 사라진 건데. 사실은 사람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.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진짜 여러 가지가 일단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, 그죠? 맞아요. 올림픽도 마찬가지고. 누가 앞으로 이미 시작된 이 새로운 가치,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제시할 건가? 어쩌면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, 우리 입장에서는 제시되어 있지,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. 맞아요.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인데, 우리 여전히 옛날 걸 못 버리고 붙들고 앉아 있고.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올림픽은 어떻게 해서 개최는 되겠죠? 일본 지금 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면 우당탕 하더라도 그 굉장히 참 위험한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올림픽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, 불과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. 한 달 좀 더 남았나? 그래요. 야, 참 일본이 불쌍하다 한편으로. 왜 지금 이 시기에?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, 야, 이게 전환 시기구나. 우리도 그렇고 엄청난 변화의 한 중심에 지금 우리가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어요.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서 또 새롭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데, 반성해 보면 한 1년 지나면서 또 잊어버렸어. 이 위기의식이 또 사라져버렸어요. 난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건데, 끝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뭐. 여전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. 사람이 살던 그 관성이 있어서요. 네. 그래서 어려운가 봐. 근데 알게 모르게 뭔가 변화의 물결은 이미 들어온 것 같고 시작됐고, 저는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굉장한 그 시대적 요청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걸 어떻게 담아내고 구현하는가는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. 네. 우리 이 이야기를 좀 계속해 봅시다. 그럴까요? 어떻게 변화를 이끄는 것까지는 뭐 좀 우리한테 분이 안 맞다고 해도 어떻게 변화할 건가? 지난 목사님 나한테 알려준 책, 내가 이번 주에 한번 사서 읽어볼게요. 아, 저거? 네. 조던 피터슨? 질서 넘어. 그래서 비어있는 우리가 거다. 이 책 읽고 우리가 한번 변화라는 기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. 아, 그것도 좋죠. 네.